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시작합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개장 직후 시장까지요. 여러분 곁에서 중요한 신호들만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상승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또 낙폭이 다소 컸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 협력 소식에 상승하며 장을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이슈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AI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났고요. 또 AI 기술주를 필두로 뉴욕 증시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EPS 그리고 매출 또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6% 넘는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에 오라클 이슈부터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여기에 테슬라 과장 광고 이슈까지 종목들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증시 상황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곧 이어졌었는데 그래도 어제장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이 선물, 현물 쪽 모두 다 매수세가 조금 깊어졌습니다. 3시 넘어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또 SK하이닉스까지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4,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4,056선에 마감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92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로봇, AI 쪽들이 좀 쉬어가면서 코스닥은 좀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어제장에서 뜨거웠던 건 바로 정책 테마주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3종 세트가 발표가 되면서 꿈비라든지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세에 성공해줬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 발언 속에 탈모주들도 환호했습니다. 위더스 제약의 10% 내외 상승 마감했고요. 또 그 밖에 관련주들 몸집이 가볍다 보니까 상한가 속출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카지노는 인허가 질타에 카지노주 흐름은 다소 주춤했는데요. 이제 1월 초에 CES 그리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빅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고요. 글로벌 빅테크, 빅파마들의 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조정받아가는 제약바이오, 오늘장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이죠. 오전 11시에 대국민 연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개장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모두 다 마감 상황 그리고 실시간 개장 상황까지 리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시장 주요하는 트렌드 섹터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준비해놨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로 연동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안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서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즐거운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일 국내 증시 분위기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집 나갔던 4,000피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4,000선 붕괴로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시장을 움직였을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서로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1.43% 강하게 오른 4,05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보시면요. 0.55% 빠진 911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됐고요. 한편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3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코스피랑 조금은 비슷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기관은 샀지만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또 개인은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이슈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9.8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요,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의 불균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고환율이 고물가와 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차원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환스와프 계약이란 국민연금이 달러가 필요로 할 때 외환당국과 직접적으로 달러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환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완화하고 환율 변동을 조절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환율 상승을 완전히 막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핫 이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의 협업 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인텔의 PCH 칩을 8나노 공정으로 양산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PCH는요, 컴퓨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협업은 삼성의 기술력이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로 대형 고객사와의 협력이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8나노 공정으로 엔비디아 GPU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파운드리 사업 확장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파운드리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는요,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린 피트맵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에서 5% 가까운 강력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후 들어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끌어주면서 코스닥의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좀 퍼졌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등등 그동안 밀렸던 쪽에서도 이렇게 상승 흐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 정도 하락했고요. 삼성 에피솔딩스 등도 6% 정도로 하락폭이 다소 깊었습니다. 네, 조선 대표주들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쉬어가고요. 우주, 항공, 방산 쪽에서도 스페이스X의 IPO 관련된 기대감 지속되면서 일부 관련주들 오름세 나오지만 윗꼬리를 좀 달기도 했습니다. 대표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속에 LIG 넥스원 1% 넘게 오름세 보여주며 끝났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테슬라 화요일 밤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있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요. 조금 오른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개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기대감에 거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가는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현지 생산 확대와 멕시코 공장 가동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대신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각각 현대위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2026년 본업이 주도할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위아 어제 8.63% 오른 73,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 기업인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 주가는 공모가보다 65% 상승하며 27,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상장과 급등의 주요 원인은요, 초소형 위성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나라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을 통해 발사한 초소형 위성 옵저버 1A가 22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으로 지구를 관측하고 있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도 국내외 기관 1960여 곳이 참여해 경쟁률 879대 1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는 상단인 16,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700대 1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은 2조 4,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소형 위성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초소형 위성을 통한 지구 관측 영상과 분석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2개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2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전선입니다. 미국 하원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스피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법안은요, AI 관련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허가 기한을 단축시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사업 지원을 막고 미국이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은 215표 찬성, 209표 반대에 통과됐고요. 이번 주 중에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등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카지노입니다. 최근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이 각각 6.98%, 6.84% 급락하며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민간 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 압력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카지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AI 키워드 2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이 또 오라클 했는데요. 오라클이 추진하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핵심 투자자 이탈로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AI 설비 투자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다우지수 0.47% 내린 47,88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낙폭이 두드러지는 건 역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었는데요. 나스닥 1.81% 빠지면서 22,693선에 장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1.16% 강하게 빠지면서 6,721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듯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라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은 블루아울이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지원을 철회하면서 5%대 급락했습니다. 네, 이렇듯 이 소식은 AI 관련 주식들의 매도세를 자극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인텔 등 AI 관련 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소비자 순환주도 역시 어려운 흐름 보였는데요. 아마존 0.58% 하락, 테슬라 4.62% 급락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법원이 테슬라의 완전주행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기만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시장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허데잇은 구글과의 7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세 기록했고요. 통신 서비스 섹터에서는 구글이 3.21% 그리고 메타는 1.18% 하락하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반면 또 에너지 섹터는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엑손모빌은 2.38%, 쉐보론은 1.89%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금융주와 헬스케어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18일에 발표될 예정인 11월 CPI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에서 50에서 100bp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급락했는데요. 오라클 쇼크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라클은 나스닥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AI 테마로 묶인 만큼 나스닥 지수 내 관련주들까지 충격이 가해진 건데요.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주 가운데서는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가 3% 넘게 급락했고요. 오라클은 5.4% 급락세 나타났습니다. 현재 화면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입니다. 다우지수 0.47%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까운 마이너스권 나타났는데 22,0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 넘는 하락폭 키워가면서 6,720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나마 AI의 편중도가 낮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메타까지는 보합권 선방하면서 나스닥 지수 하방을 조금 지탱해 줬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8%나 밀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장 전반의 침체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주들 일부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고요. 대형 성장주에서 확실히 대형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그래도 조금 막았던 건 간밤에 있었던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조금 하방 압력을 막아줬습니다. 금융 그리고 제약주들, 필수 소비재 등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지수는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0.47% 약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덕분인지 오늘 시장의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 커지면서 안전자산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오늘 BMO 캐피털에서 26년 초까지 금 가격이 4,600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금 선물은 1% 넘게 올랐고요. 특히 은 가격이 사상 또 처음으로 온스당 6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크게 급락했던 국제 유가는 다시 반등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설의 주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1년간의 성과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새해 이루어질 몇몇 정책도 미리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인터뷰를 한 만큼 오늘 이 내용 소화하면서 국내 증시 어떤 분위기 끼칠지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 이번 달 초 41%에서 2%포인트 떨어졌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라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 짙게 빨간불 그렸습니다. 지금 3% 넘게
넘게 급락했고요. 또 브로드컴도 4.48% 하락 마감입니다. 아마존의 자체 칩 이슈가 유입이 되면서 경쟁 심화 가능성이 하락했고요. AMD도 5% 넘게 동반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 2.93% 정규장에서는 밀렸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는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 잠시 후 실적 발표 얘기하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마이너스 4%입니다. 테슬라도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 준비를 했고요. 알파벳 3% 마이너스권 나타났고요. 여기에 아마존도 약보합권 나타났습니다. 메타, 애플 각각 1% 넘게 하락했고요. 오라클은 5.4%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밖에 또 양자 컴퓨터 기업들도 하락세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온큐 7% 넘는 하락세, 리게팅 컴퓨터도 6.22% 마이너스권 나타났고요. 원자력 쪽도 AI 기술주 빠지면서 같이 밀렸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히트맵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브리핑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오라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투심을 위축시키게 했던 건 역시나 오라클이었는데요. 오라클의 최대 데이터 센터 파트너입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 100억 달러 규모의 미시간주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세 나타난 건데요. 블루아울 캐피털은 핵심 투자자인 3호 신용펀드입니다. 블루아울은 당초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대출기관 및 오라클과 투자를 협의 중이었는데 이렇게 발을 뺀 이유로는 오라클의 부채가 너무나도 또 빠르게 늘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또 여기에 해당 부지의 공사 지연 우려가 지난주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것까지 겹치면서 투자 매력도가 이전보다 확실히 떨어졌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 직후에 오라클 측에서는 관련한 지분 투자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투자 파트너로 릴레이티드 디지털을 선정했다라는 또 반박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급락세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오라클을 비롯해서 현재 AI 관련된 노이즈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하듯 월가에서는 이렇게 내년을 앞두고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마켓워치는 최근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PER이 떨어졌고 또 우량 기업을 더 매력적인 가격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또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다행인 점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기도 하죠. 시장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공개해줬는데요. 1분기 매출은 13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130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EPS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강력한 수익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향후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2분기 매출은 183억에서 191억 달러로 예측하면서 시장 예상치 143억 달러도 크게 웃돌았고요. 특히나 범용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또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AI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전반적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우리 메모리 기업이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테슬라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 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이 능력이 아무래도 지금은 테슬라가 2단계를 좀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이렇게 좀 허위 광고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자동 운항, 오토파일럿 이런 용어를 쓴 것이 사실상 허위 광고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고요. 다만 60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면서 당장 영향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11%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가에 크게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전 참고하면 좋을 만한 포커스 종목 탑3 준비를 해봤는데요. 프리마켓 흐름과 이슈를 기준으로 또 오늘 장에서 한 번쯤 체크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빠르게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죠. 국내외 증권사에서 모두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먼저 골드만삭스에서 기존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어제 또 10만 원 넘게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환율을 고려한 판단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공급 업체에 확실히 이 메모리 가격 협상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수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국내 증권사에선 하나증권에서 무려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8조 3천억 원, 또 매출액은 23% 늘어난 93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빅5에 꼽히는 3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또 KLA는 최근에 열렸던 투자 컨퍼런스에서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의 설비 수요가 내년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하반기를 지목한 건 TSMC,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지목을 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미국 테일러팹 2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027년 상반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컨콜에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업계 자본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내년에는 자본 지출이 상당 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만 3,400원에 마감됐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미증시 약세로 영향을 받아서인지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만나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빅딜 수주에 이어서 어제 또 가스터빈 수주까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16일이죠.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수원과 5조 6천억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했고 어제 들려온 내용은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3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체결한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에 이어도 추가 수주까지 나온 건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북미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주 계약권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10월 말에 97,400원 최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75,000원 선에서 현재는 좀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75,500원에 마감됐고 현재 프리장에서는 보합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이제 정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가온 걸까요? 정부가 내년 1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고 또 어제 오랜만에 엔터주들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한한령 해제 여부가 만약에 해제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관련된 엔터주들은 내년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한중 관계 회복 노력을 위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또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난달 3일이죠.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하이브 주가가 한 달 동안 13% 넘게 밀렸습니다. 한한령 이 해제 소식이 또 기대와 다르게 조금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그동안 쭉 쏟아져 왔는데 그 기간 동안 SM도 7%, YG 엔터테인먼트는 29%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JYP 엔터 또한 20%의 큰 폭의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하이브 어제 종가 30만 4천 원에 마감됐고 현재 프리장에서는 1% 넘게 마이너스권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내년에 있어서 상반기에 좋은 흐름 보여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저희 지금 개장했습니다. 화면 잠시 만나보고 와서 빠르게 개장 상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양대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미증시 약세로 인한 좀 양시장 모두 다 개파락하며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 함께 보시죠. 코스피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1.39% 하락하면서 4,000선, 그래도 4,001포인트 지나가면서요. 4,000선 회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1.14% 밀린 채 900선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전략 후강의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면서 수급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부재한 모습입니다. 200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동반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매수세 4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 그래도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각 690억 원 그리고 167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 분위기 살펴봅니다. 현재 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짙게 파란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봤는데 미증시 전반적으로 AI 기술주들이 투심이 약했다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낙폭을 더욱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LG 엔솔을 제외하고는 2차 전지주들 그래도 흐름이 좋았는데 LG 엔솔은 오늘 더욱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6% 넘게 하락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자동차주들 각각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2.7% 하락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선주들 윗꼬리 달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세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어제 이어 오늘도 낙폭 과대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하락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BM은 3.9% 하락, 에코프로도 2% 넘는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홀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0.7% 하락이고요. HLB 그리고 삼천당제약, 펩트론 모두 다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규 상장주들 쪽 수급이 강합니다. 에임드바이오 현재 7% 넘게 강세 흐름 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클래시스는 최근 들어서 계속 강했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약 보합권 0.68% 하락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월등히 많은 그런 날입니다. 코스닥에서는 1,3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786개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준비하시면서 트렌드 섹터도 알려드려야겠죠.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트렌드 섹터 김아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의 김아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4천선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특히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견인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과 같이 좋지 않은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우리 증시에 계속 AI 거품론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발표됐습니다. 다행인 건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그럼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트렌드 섹터들 4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반도체, 정책, 석유화학,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주목이 됐던 이유는 바로 테슬라 때문이었습니다.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주가 변동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이 로보택시의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났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AI와 자율주행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출발점의 수요가 바로 반도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는 이 흐름이 그대로 반도체주에 퍼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거의 4% 가까이 강한 매수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들 종목까지도 함께 확산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도 영향이 컸습니다. 모두가 호실적을 조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먼저 국내 반도체주들을 담아주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PC-H10을 맡아서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PC-H10은 서버 안에서 이것저것을 연결해주는 좀 중요한 칩입니다. 그 CPU 옆에서 계속 같이 돌아가는 핵심적인 칩인데요. 특히 인텔은 누구나 아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어떤 이런 고객사가 붙는다는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오픈 AI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곧 AI 개발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고 AI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계속 돈이 늘어나고 결국 반도체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 섹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 정책은 연금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출산 그리고 청년 문제를 연금이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방향은 아이를 낳고 청년 시기에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도 이 연금에서 제대로 보장해주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무조건 나중에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 기간도 연금으로 인정해주면서 청년 세대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 줄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분명했는데요.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구조로는 연금이 오래가기 어렵다고 판단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복지의 확대라기보다는 연금 구조 자체를 다시금 재조정해보자는 시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 교육, 그리고 헬스케어, 연금 시스템 관련 종목들도 모두 이 정책 테마로 함께 묶어서 올라오는 흐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탈모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탈모가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생활 문제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 공공 지원이나 그리고 제도 검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탈모를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 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되는 부분이 특히 청년층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료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게 당장 뭔가 결정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탈모가 그래도 정책 논의 대상으로 한번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 탈모 치료제,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또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카지노가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카지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둘러보자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판을 쓰게 하겠다는 건데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 카지노를 비롯해서 레저, 그리고 관광,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유화학입니다.
먼저 이 석유화학의 구조적인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올해 석유화학 업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조금 힘든 시간 보냈었는데요. 물건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만큼 사주는 곳은 따라오지 못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물량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내려가고 마진은 점점 줄어들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세였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을 조금 정리하면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주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또 이 석유화학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석유화학 업종은 주가가 꽤나 많이 빠져 있었고 실적도 길게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의 관심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 가격이면 너무 떨어졌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실적이 당장 개선됐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저가 매수세 일부가 유입되는 흐름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흐름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하게 치솟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게 석유화학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이야기가 어제 나온 이유는 이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탄산 리튬 가격은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계속 눌려 있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업황도 아직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탄산 리튬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재고도 줄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모멘텀도 다시 살아났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히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구현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차량 안에서 쓰이는 전력량도 함께 오르게 되겠고요. 그만큼 배터리의 중요성도 커지게 됩니다. 자율주행이 되면 배터리는 단순히 차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차량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 장치와 시스템도 쉬지 않고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를 쓰는 양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겠고 그만큼 오래가고 효율이 좋은 배터리에 대한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시그널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양시장 장 극 초반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만회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둘 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쪽 로봇 일부 종목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 일부 종목, 그리고 유가 관련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어제 강했던 저출산 테마주라든지 탈모 치료제 쪽도 상승세 소폭이지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지노믹스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면서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